2022년 5월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탄생. 손흥민이 황금빛 트로피 골든부트를 들어 올리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전성기.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을 가장 먼저 차갑게 식힌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었습니다. 득점왕의 영광을 안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부터 손 감독의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흥민아, 득점왕은 어제 내린 눈일 뿐이다. 오늘 내리는 눈이 네 발목을 빠지게 할지 모르는데 어제 내린 눈에 발자국을 남길 시간이 어디 있느냐. 공항에 도착해 구름처럼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의 환호 속에서도 손 감독의 표정은 비정할 정도로 굳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인터넷은 온통 손흥민이라는 세 글자로 도배되었습니다. 수만 개의 축하 댓글과 찬양 섞인 기사들. 하지만 손 감독은 아들이 그 반응을 살피기도 전에 노트북을 빼서 덮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칭찬에 취해 평정심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이 보관하던 트로피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성공은 독이다. 전성기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것이 그가 정점에 선 아들에게 건넨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손 감독은 아들에게 늘 산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곧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뜻이다.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는 아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눈이 멀어 자신이 서 있는 위태로운 지점을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주변의 찬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아들이 다시 축구공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득점왕이 된 지 차에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손흥민은 다시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아버지가 노트북을 치우고 트로피를 숨긴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파티 대신 지독한 훈련장을 선택한 부자. 전성기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온 것일 뿐이다. 손 감독의 이 냉정한 자기객관화는 아들을 자만심이라는 늪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아들의 성공을 좀 더 즐기게 내버려둬도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손흥정 감독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들의 매니저나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토록 비정하게 평정심을 강조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의 득점왕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길 바랐던 한 아버지의 진심. 나는 아들이 축구를 통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이 뜨거운 고백 뒤에 숨겨진 진정한 부모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화려한 골 장면에 열광합니다. 그 중심에는 아시아인 최초의 득점왕 손흥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설계한 비정할 정도의 6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축구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슛 연습은 절대 금지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손 감독이 내린 제1원칙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슛을 배우지 않는다니 주변 지도자들은 모두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손 감독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아직 근육이 다 자라지 않은 아이에게 슛을 시키는 건 당장의 승리를 위해 아이의 무릎을 망가뜨리는 짓이다. 그는 아들의 선수 생명을 위해 당장의 승패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가 아들에게 시킨 것은 지독할 정도의 리프팅 훈련이었습니다.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도는 것.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공이 바닥에 닿으면 그것이 1시간째였든 2시간째였든 가차없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살이 타들어가고 쏟아지는 빗줄기에 눈을 뜨기 힘든 날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발등은 피멍이 들었고 종아리는 매일 근육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손 감독은 아들에게만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리프팅을 할 때 아버지 역시 똑같은 무게의 땀을 흘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을 아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관찰자이자 함께 견뎌내는 동료였습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6년의 세월 동안 손흥민은 공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감각을 온몸에 새겼습니다. 대나무 중에서도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밖으로 단 1cm의 싹도 틔우지 않습니다. 그저 땅 속으로 수백 미터의 뿌리만 뻗어나갈 뿐이죠. 하지만 5년이 지나는 순간 하루에 30cm씩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손흥민의 6년은 바로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전술과 눈앞의 성적에 일희일비할 때 이 부자는 운동장 구석에서 오직 기본기라는 본질과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비로소 슛 연습을 시작했을 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제어되는 발등의 감각 덕분에 그가 쏘아 올린 공은 궤적을 그리며 골망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전설적인 손흥민 조는 결코 재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년의 인내와 고통이 응축되어 터져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리더십을 본 사람들은 그를 비정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의 전성기에 노트북을 닫고 축하 대신 독서를 내뱉는 모습 때문이죠. 하지만 그 독한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뜨거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원한 것은 월드클래스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축구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다. 손 감독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수천억 원의 이적료,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 세상은 손흥민을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보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유명해질수록 주변에 몰려드는 탐욕스러운 손길들로부터 그는 스스로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직 아들이 축구라는 본질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손 감독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되어줘야 한다. 그는 아들이 골을 넣지 못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결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아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축구 즐거웠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경기 기록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 감도는 행복의 농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성공 대신 성장을, 명예 대신 행복을 가르쳤습니다. 성공은 네가 원해서 오는 것이지만 행복은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손흥민의 성취에 감탄할 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를 작은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부모의 진짜 도리는 자식을 정점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점에서 내려왔을 때도 변함없이 아들을 안아줄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손흥정 리더십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는 아들이 은퇴하는 그날 아무런 미련 없이 축구화를 벗고 함께 웃으며 여행을 떠나길 꿈꿉니다. 흥민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그는 지난 수십 년을 그토록 독하고 비정하게 버텨온 것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만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기본기, 서늘한 절제, 그리고 뜨거운 사랑, 손흥정 감독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는 축구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소중한 사람을 위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응원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경기에서 진짜 승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손흥정의 독한 리더십, 그 끝에 남은 것은 아들의 기록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발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